안녕하세요. 과천보듬교육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하입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개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10월 1일부터니까 지금 약 6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과천중앙고 2학기 중간고사 수학 내신 대비 전략 설명회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중앙고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부터 해서 고1, 고2 내신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또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를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다시피 맞춰야 할 문제는 확실하게, 또 어려운 문제는 필요한 만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보통 상담이 들어오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시험 문제 많이 풀려주시냐? 뭐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신이라는 것은 50분 안에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문제를 잘 풀어내는지를 보는 것이라서, 물론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쉬운 문제들을 지금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 정확도,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잘 풀어내는지, 그 속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약간 사고력이나 응용력 같은 삼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닥 점수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바닥 점수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잘 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바닥 점수를 먼저 풀어야 한다, 바닥 점수를 먼저 잘 메꿔야 한다, 그 이후에 하는 심화가 의미가 있지, 이게 계속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 쉬운 문제들도 바로바로 봤을 때 풀이 방법이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까지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게 지금 내신에서 등급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를 풀더라도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신이 출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미 지금 1학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강 어떻게 내신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객관식이 17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서술형 문제가 3,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죠. 이번에는 서술형 배점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점씩 줄여서 배점을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서술형 점수가 20점 후반에서 많을 때는 30점 초반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점수가 객관식 점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서술형 대비도 중요한 시험이겠죠. 그래서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학교 자료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한 70문제 가량을 계속 뽑아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 안에서 시험에 출제하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거기에 없는 문항들까지도 충분히 대비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 1학기 때 했었고, 그 다음에 2학기는 지금 올림포스 유형편으로 부교재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 학교 자료,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정한 부교재가 시험에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 작년보단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주고 이 책을 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를 당연히 풀어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주는 자료는 당연히 열심히 풀어봐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이번에 몇 개가 나올지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땐 많이 낼 것이고, 어떨 땐 적게 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교 자료 무조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는 학교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자료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마찬가지인데 교육청 기출을 되게 많이 내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그 원본 문제들을 일단 충분히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서 따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별 난이도 편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1학년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2학기 기말고사가 엄청 쉬웠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좀 계속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중간고는 보통 어렵긴 해요. 보통 어렵긴 한데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 단원이 보통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데,
있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 행렬이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대비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1이랑 고2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고1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기출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학교 기출들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고1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일단 많이 없어요. 왜냐면 고2, 고3은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뭐 수능도 있고 평가원 기출도 있고 교육청 기출도 있고 고2, 고3 기출이 다 범위에 포함되니까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EBS 연계되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당연히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1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소스가 일단은 교육청 기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 잘 풀어봐야 하고 또 교육청 기출만 풀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건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 특강 같은 거를 풀다 보면은 그런 교육청 기출들을 풀다 보면 거기에서 이미 사라진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대표적인 유형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문제들 같은 건데 그런 문제들 같은 거는 이제 놓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문제들만 풀다 보면 잘 놓치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 당연히 열심히 풀어봐야 하고 오히려 시중문제집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심화 문제 많이 풀면 내신이 잘 나오냐? 아닙니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점수가 있다고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 점수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고 제가 지금 1학년을 지금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일단 개념부터 어렵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 그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이 표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연습 없이 어려운 문제를 뭐 한 문제를 30분 동안 풀고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풀고 이런 것은 지금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수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도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풀 수가 없거든요. 1시간 동안 풀려면 그 나머지 문제들을 이미 풀어놔야 풀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바닥 점수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먼저 맞춰야 할 문제들을 먼저 충분히 점수를 잘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까지 시간을 재면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재를 많이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교재가 이제 총 4권입니다. 그러니까 4권에 파이널 교재 하나 더 그래서 4레벨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 교재가 하나 더 나가는데 이 기출 교재도 이제 아이들마다 푸는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이 있는데 1레벨은 당연히 기본 계산과 자주 출제되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문항들이 위주로 되어 있고 레벨 2가 이제 핵심적인 단계인데 레벨 1에 있는 쉬운 문제들도 포함을 해서 실제 내신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항들까지 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어려운 문항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단계가 2레벨이고요. 3단계랑 4단계는 많이 잘하는 학생들은 일단 문제 풀이량이 진짜 남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들까지 폭넓게 풀어볼 수 있도록 더 위에 단계들까지 준비를 한 거고 사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교권 학생들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1, 고2 다 내신 등급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5등급으로.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4레벨까지 풀지 않아도 3레벨까지만 잘 풀어도 이제 1등급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4레벨은 이제 전교권 학생들이 4레벨까지 다 풀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교재는 전범위 실전 대비를 할 때 쓰는 이제 기출 모음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 기출의 원본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미 이 원본들을 너무 밝고 달게 본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답을 아예 외워버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시험에 답이 똑같은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도 바꾸지 않아서 숫자도 바꾸지 않아서 답이 아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그 원본을 일단 풀어본 학생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리고 원본을 이미 많이 풀어봤다면 변형 문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 자료들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보통 이제 6주에서 7주 정도 기준을 잡고 푼다고 하면 저는 한 초반부 3, 4주 동안에는 이제 단원별로 좀 공부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전범위를
공부를 하면서 좀 취약 단원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기 전에 시험 범위를 2번은 돌리게, 최소 2번은 돌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풀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당연히 초반에는 단원별로 진도를 나가겠죠. 그럼 그 진도별로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가 다 나갔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학교 자료를 푸는 시간을 분명히 줄 텐데, 그럼 그때는 이제 앞에부터 다 풀면서 순서를 뒤집어서도 풀어보고 순서를 아예 무작위로 섞어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잘 못하는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잘하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원별로 이제 과제로 워크북 풀어오면서 이제 테스트나 클리닉 시간에 좀 전범위를 다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집합을 좀 어려워하네, 이런 약점들을 캐치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답만 맞은 것만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풀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를 접근할 때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문제에 너무 과한 시간을 쓰지 않는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을 줬을 때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라서 영상으로도 아마 많이 떠들고 있을 텐데, 기출을 하나를 풀 때 1시간 괜찮죠. 2시간 동안 하나를 푼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기출을 풀지 말고 그냥 자기가 못하는 단원을 더 공부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려운 문항들만 모아서 푼다든지. 기출을 한 세트를 푼다는 것은 그 기출 문제가 어쨌든 어떤 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한 세트를 구성한 것이잖아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거를 풀 때는 당연히 시간을 재서 내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써서 하더라도 일단은 50분, 60분 안에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을 못 풀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이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볼 것인지 그 눈을 기르는 것조차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내신을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이를 하는 데에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너무 돌아서 풀지 않았는지, 너무 어렵게 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서술형 과정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서술형을 먼저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꼭 하는 게,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겠죠.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 물론 서술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객관식입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도 당연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객관식이에요. 왜냐면 객관식은 오지선다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 찍어도 맞출 확률이 20%인데 서술형은 일단 부분 점수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 문제당 7점, 8점인데 그거를 답을 내지 못했더라도 부분 점수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아예 쓰지 못한다거나 정말 생각보다 서술형을 못 쓰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그 시험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잘 쓰는 연습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 분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보듬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일단 본인이 잘 풀어내는 거를 한 명 한 명 다 체킹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봐주고 풀이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못하는 부분들, 시약 유형이나 아니면 오답 노트 같은 것들 이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2차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단원별로도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전범위도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대비를 해야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모든, 그러니까 그 과정들,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대비하기 전에 일단 충분히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마친 이후에는 반드시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답안지 작성하는 것까지 훈련을 해야 좀 내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하는 친구더라도 일단 기출을 풀어보게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또 체크를 하고, 이게 좀 섞여 있을 때, 단원이 섞여 있을 때 잘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풀면 당연히 잘 풉니다. 왜냐면 그 단원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섞여 있고 순서가 섞여 있으면 못 푸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가 어떤 단원이 취약한지, 어떤 문제를 잘 못 푸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좀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내신 대비에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전 관리다. 실전이니까요.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학기에도 모두 좋은 결과, 1학기 때보다 좀 더 성장한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듬교육 이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